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네,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벌었네, 대박은 없습니다. 퇴직 후 행복을 느낄 수준의 경제적인 규모 이런 것을 말하라면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은 금고가 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지출 규모가 줄지 않는다든지 수입이 있었을 때 생활 패턴하고 수입이 없었을 때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다른 것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었을 때도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대인관계가 이제 좋은 사람들은 발이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조사비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고위직일수록 적은 경조사비를 낼 수는 없잖아요. 체면상. 그래서 제 주변에서 월 경조사비가 100만 원 든다, 뭐 몇십만 원 든다 하는 사람들을 자주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입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수입이 있었을 때 지출 구조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착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월 생활비 위주로만 노후 자금을 계산하면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을 앓는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한 상품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가 대비책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회사를 퇴직한다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해놓으니까 후배들이 이제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한다는 말 중에 첫 번째가 형님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삼성전자 출신인데 나가면 형님 모셔가려고 줄을 쫙 섰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갈 자리가 되게 많을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본인이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한두 사람이겠어요? 요즘 퇴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는 적은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력서도 쓸 줄 알아야 하고 자소서도 써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는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난 이후로 퇴직할 때까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써본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입 없이 지출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몇 개월 안 가서 노후 자금 다 바닥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입원을 계속 확보하는 거, 또 하나는 지출 규모를 줄이는 거. 이게 필요하죠.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용카드를 없앴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당장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라.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 중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줄일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변경시키는 몇 가지를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로 경조사비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허례허식 뭐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연락하고 이런 개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경조사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남들은 경조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생각만큼 경조사비를 많이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저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경조사도 널리 안 알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경조사도 제가 이제 판단해서 이건 가야 할 곳, 가지 않아도 될 곳, 뭐 인사만 해야 할 곳, 좀 적게 해도 괜찮은 곳,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자주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임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잦은 모임도 좀 지양을 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데 모임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심야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교통비도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소비 패턴 중에서 충동 구매하는 거 줄이시면 지출 패턴 중에서도 많이 개선할 점들이 있을 겁니다. 통신비도 예전에는 제일 비싼 통신요금제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데이터 사용량도 감안을 해서 반 이상 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60대입니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네, 뭐 코인을 해서 돈 벌었네,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벌었네 하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도 일찍 경제적인 눈이 좀 뜨여서 그런 쪽을 했었으면 노후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그때도 욕심이 없었지만 지금도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주위 분들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다가도 아니야, 나는 지금도 충분해 라고 이제 되돌아오는데, 퇴직하고 일부 사람들은 대박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든지 코인,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박은 없습니다. 대박이 있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노후 자금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투자를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다, 뭐 이런 것은 절대 금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 제가 가지게 된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답변을 구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도 내려놓고 행복의 기준도 정하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뭐였냐면 적당히 일을 하면서 적당히 저의 삶을 갖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일을 하더라도 제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했던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새로운 일을 좀 찾을 필요도 있었고요. 그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는데, 또 전문 지식을 쌓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노는 쪽으로도 제가 취미 생활이 지금 한 30가지 정도 되거든요. 퇴직 이후에 많은 가지수의 취미 활동을 하려다 보니 그쪽으로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자기 개발, 자격증 취득하는데 지출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직업을 프리랜서로 사는 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는 고정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월급에 해당되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 파이프라인이 여럿 있어야 합니다. 뭐 A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50만 원 벌고, B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50만 원 벌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격증을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3개의 자격증을 통해서 각각의 수입을 얻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죠. 노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류에 편승해서 인기 있는 자격증을 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나의 직업 적성이 뭔가를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결정이 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준비 활동을 이제 갖추시는 게 좋아요. 자격증을 따든지 전문 학위를 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격증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분야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열쇠와 같은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입을 했더니 거기는 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은 새로운 분야에 진입할 때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요소다. 절대로 일거리를 저절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하고요. 자격증 딴 이후에도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자격증들을 몇 가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령화 사회에 어울리는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산업재해가 또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안전기사 뭐 이런 자격증 필요하고, 요즘 또 기후변화가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빨리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할 텐데,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손해평가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 드릴 수가 있죠.
저의 일은 크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는 경영지도사로 활동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강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퇴직 컨설팅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주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아주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생애설계, 퇴직 예정자들의 노후 삶을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생애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경영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이고 후자는 민간 자격증인 게 좀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분야에 쓸모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제 취득을 했고 나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퇴직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현실하고 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나왔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일반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재산을 좀 많이 모았을 거다. 그래서 또 노후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있을 거다 하는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처럼 아파트 딱 한 채만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도 사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입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은 각 가정마다 가정 형편이라는 게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모로부터 약간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을 수만 있었다면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하고 또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도 되게 많이 나서요. 제가 받는 오해, 대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자금이 풍족할 것이다 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녔던 게 과거의 직업이었다면 그 직업은 제가 선택의 여지가 적은 케이스에 속했어요. 저희 시대에.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제2의 잡을 이렇게 선택을 하려다 보니 가장으로서의 역할, 임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원하는 일을 막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주로 하는데 지방 강의도 자주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방 강의는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지방 강의를 저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지방 강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 강의를 갈 때 여행을 하거든요. 강의 겸 여행을 하게 되니까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정 관리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여유 시간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남는 시간에는 뭐 하냐?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을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아내한테 용돈 달라고 손 내밀지 않아서도 좋고 남는 시간을 여러 분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도 좋고 저희 집사람의 소원이 제발 제 얼굴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집안에 있는 시간보다 바깥 생활을 하는 시간이 유독 많은 퇴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결정을 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따면 만족도도 높고 스트레스 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순서가 좀 틀려요. 나의 직업적성 먼저 찾고 그 직업에 맞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퇴직을 한 사람들이 많은 주 관심사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로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참 현실적으로 또 오는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시간은 1일 24시간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이 시간 또 내가 제대로 안 썼다고 저축도 안 되는 것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거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거를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거리
일거리를 꼭 마련을 해라. 이 아마 일거리 종류는 누군가는 돈 버는 일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노는 일만 주력을 할 것이고 또 가치관이 달라져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지만은 그 일이라는 것이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 일정표에 매주 매월 기록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이제 생기면 노후는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노후 인생에 있어서 인생사전에서 버려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단어, 그리고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사전에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는 단어는 자꾸 뭘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데 미루는 그런 단어가 되고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는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때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 이런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더 정말로 필요한 그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꾸고 계신 꿈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